안녕하세요. 서울연지초등학교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며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서울연지초등학교 교감 허선경입니다. 어제 입학식을 치르고 오늘 처음으로 자녀를 학교에 들여보내며 이제 진짜 학부모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셨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는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또한 자녀를 학교에 보내며 설레고 기대도 되시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크실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신입생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부모님들이 학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내드릴 연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1998년 6월에 개교한 학교로 총 234명, 특수학급 2개 포함 총 16학급, 선생님 22명 외에 도움을 주시는 분 포함하여 총 5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교육 공간을 살펴볼까요? 어제 입학식을 하면서 교실을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예쁘게 꾸며져 있었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셨을 텐데 교실을 보시면서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1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된 예쁜 교실입니다. 잡지에 나올 것 같은 멋진 모습이지요. 이곳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게 될 도서실입니다. 우리 학교 도서실에는 15,000권 정도 되는 많은 필독도서와 권장도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 아이들이 도서실을 자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실에서는 매월 다양한 독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책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 교장 선생님께서 작은 선물도 주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녀들이 도서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이곳은 선택형 돌봄 교실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3개의 돌봄 교실이 있고 1개의 늘봄 교실이 있습니다. 방과 후에 늘봄을 신청한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공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학교에는 교육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냈을 때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것인가요? 예전에 제가 1학년을 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화장실 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꼭 참고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우리 학교의 화장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아주 예쁘고 앙증맞게 꾸며져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죠? 그 외에도 복도나 여러 공간들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전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히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히어로는 HERO, Heart, Expand, Resound, Our Society의 약자입니다. 첫 번째는 협력적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초, 기본 독서교육, 그리고 울림을 주는 문화예술 진로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의 사회 대비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의 행사와 프로그램은 나누어 드린 학사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학사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말 그대로 1학년 자녀들이 안정된 공간과 안정된 환경에서 인지적인 관계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1학년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이거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1학년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늘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늘봄이 시작되었는데 대체 돌봄이 뭐지? 방과 후가 뭐지? 그럼 늘봄은 뭐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와야 되는 아이들을 위한 아침 늘봄, 수업이 끝난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오후 늘봄, 그리고 5시 이후에 저녁 늘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후 늘봄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1, 2학년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고 희망누리실과 늘봄실에서 하루에 2시간씩 무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두 번째에 있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방과 후 학교를 말합니다. 방과 후 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겹치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로 선택형 돌봄은 기존의 돌봄 교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선택형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맞춤형 프로그램 1번, 두 번째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중 선택해서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늘봄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선택형 돌봄은 말 그대로 돌봄 교실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방과 후이니까 방과 후실로,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은 늘봄실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미 방학 2월 중에 모집이 이루어져서 이알림이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미 선택형 돌봄 그리고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안내사항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알레르기 확인서, 응급처치 동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유급식은 선택이기 때문에 우유급식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미급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알림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로 나가지 않고 이알림이로 안내됩니다. 알림이 자주 울리더라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입생 학부모님들께 입학준비금 20만 원이 제로페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셨죠, 모두?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셨다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이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님의 학교 참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3월 19일에 학부모 공개 수업과 학부모총회 학교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학사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상담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대면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알림이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동아리 및 연지 가족 행사 이러한 것들은 이알림이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으니까 이알림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에는 학부모님을 위한 연수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연지 한마음 축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입학 후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맞이하는 학교 생활의 기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이 시기에 형성되는 생활 습관, 학습 습관은 자녀의 평생을 좌우하는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태한 습관이 자리 잡지 않도록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같이 배우고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입학하고 오늘 처음으로 등교해서 들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손을 놓기가 어렵고 걸음을 떼기 힘드셨죠? 아이도 아마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세요. 교문 앞에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 하교 후 집에 돌아오는 것, 이러한 것들. 학교가 끝나면 어디로 갈 거야? 방과후로 갈 거야? 돌봄실로 갈 거야? 아니면 곧장 집으로 오는데 아빠가 마중 어디에서 기다릴 거야?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알려주시고 어디서 만날지, 하교하는 방법도 익숙해질 때까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신청서와 동의서도 잘 챙겨주시고 꼭 얘기해주세요. 너가 이것을 선생님께 갖다가 오늘 꼭 내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신뢰와 믿음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을 믿고 신뢰할 때 아이들도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그래, 조금씩 나아질 거야. 라는 말과 같이 아이를 믿고 기다려줄 때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선생님과 학교와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는 미숙해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울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다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부모님께 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앞뒤를 다 자르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와 지내다 보면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어울리는데 미숙해서 혼자 덩그러니 친구들과 떨어져 외톨이처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은 옆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럽죠. 하지만 너무도 신기하게 아이들은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주위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요청도 잘 해요. 학교는 서로 어우러지면서 함께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 아이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되면 참 좋겠죠?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가 소중하듯 세상의 모든 아이가 다 존중받고 존중받아야 하고 소중하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습자로의 첫걸음을 연지 가족 모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서울연지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주제는 행복한 학교 생활 이렇게 합니다 입니다. 네,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역지사지고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지 그 사람의 처지를 안다 라는 속담이 있고요. 성경에도 비슷한 의미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서로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연수는요. 1학년 교육과정, 시정 및 학사 일정, 출결 안내, 학습 준비물, 당부의 말씀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연수가 끝나면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한 시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학년 교육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연지교육 목표 및 구현 내용을 보면요. 바로 히어로 교육이에요. 우리 학교에는 여기저기 히어로가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을 히어로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인성교육, 독서교육, 진로교육, 공동체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한 나침반이 있어요. 미래역량 나침반, 독톡 나침반, 끼안 나침반입니다. 네, 이러한 목표 아래 3개반으로 이루어진 우리 1학년들이 열심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1학년들 특징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예쁘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본생활 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반면 주의 집중력이 조금 부족하고 지속 시간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수준의 편차가 조금 큰 편이고요.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자기 위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교육 과정에 잘 반영을 해서 기본적인 생활태도 기르기를 할 예정이고요. 네, 학생들의 학습 수준 편차가 큰 만큼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고 6월에서 7월 중에 국어, 수학 진단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이 진단 평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중심적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예정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행복한 맞춤 교육이고요. 교실 환경 조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교육 과정도 무척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올 한 해 정말 즐겁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교과서를 살펴보면요. 1학기에 9권, 2학기에 9권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가, 나로 이루어져 있고 국어 활동이라는 보조 교재가 있고요. 수학은 수학 익힘이라는 보조 교재가 있습니다. 이 보조 교재는 원래 가정에서 복습할 때 사용하는 거지만 학교에서 함께 지도를 하고자 하고요. 대신 아이가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같이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어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정말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고 학기 말에 가서는 문장 부호에 맞게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수학은 1부터 50까지의 수를 1학기에 배우게 되고요.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없는 연산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통합교과인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그리고 안전교육은 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이라는 교과서 안에 잘 녹여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2학기에는 국어에서는 그림 일기까지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수학은 이제 1부터 100까지 수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통합교과 이름이 저희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2학기 통합교과는 하루, 약속, 상상, 이야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교과서는 모두 학교에 두고 사용할 예정이고요. 공부를 끝나고 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교과서는 수업 자료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보다 더 괜찮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교과서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정교육 과정의 중요한 특징이 교사교육 과정이에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 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수업을 하는 건데 저희 1학년에서는 협업 시스템으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활 지도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네, 교과 이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1학년의 특징은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자율자치 활동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3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교육이 실시가 되고요. 그 이외에도 교육과정에 있는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다 1년 동안 다 가르치고 배울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정이랑 학사 일정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과 운영표입니다. 화, 수, 금은 5교시 실시하고요. 월, 목은 4교시 실시합니다. 요일별 하교 시간 꼭 확인해 주시고 하교한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일정대로 움직이는지를 가정에서 꼭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등교 시간이 8시 40분부터 9시까지인데요. 교사 출근 시간이 8시 40분인데 그 이전에 아이들이 등교를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실 문이 잠겨 있어서 창문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낙상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정말 사소하게 누가 먼저 왔냐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말다툼이 몸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8시 40분 이후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직장을 가셔야 돼서 일찍 등교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침 돌봄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부득이 지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9시 전에 학교 전화나 클래스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네, 3월 5일, 6일, 7일은 적응 기간으로 4교시 운영을 하고요. 3월 10일부터는 정상 운영입니다.
그리고 3월 한 달은 집중적으로 적응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적응 기간에 집에서도 연습하면 좋은 것들 적어보았습니다. 특히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연습시켜주세요. 특히 우유팩 여는 거, 짜요짜요라는 요구르트 있어요. 그거 이렇게 뜯는 방법, 그 다음에 물병 뚜껑 스스로 열고 닫는 것, 그리고 옷 지퍼 올리는 거, 그리고 쇠 숟가락, 젓가락, 어른용이죠. 요거 이용해서 밥 먹는 거. 요거 잘하면요, 줄넘기도 잘하고, 글쓰기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시켜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주요 학사 일정 말씀드리면요. 학부모 총회, 학부모 공개 수업이 3월 19일 수요일에 있고요. 연지축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대운동회예요. 이게 4월 3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100일 잔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입학한 지 100일 된 거 축하해주는 날이고 그냥 학교에서 소소하게 하는 거라서 학부모님 참여는 없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참고를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출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석을 하는 경우가 총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인정 결석인데요.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물론 아프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아플 경우 오전 9시 이전까지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님하고 연락한 거를 근거로 해서 교사가 대리로 결석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특별히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3일 이상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 신고서랑 그다음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미인정 결석인 경우에는 태만,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을 하는 경우나 출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을 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 결석은 학교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출석으로는 인정되는 경우를 말해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가족이나 친척의 경조사인 경우에요. 표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올해 변경된 게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1일에서 3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석 신고서랑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안타깝게도 법정 감염병에 걸렸다. 그런 경우에는 결석 신고서와 증빙 서류, 즉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으로 교회 체험학습이 있어요. 요거는 1년 동안 19일까지 가능하고요. 연속으로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체험학습 하루 전에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체험학습 다녀오셔서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 양식은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양식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4번째 학습 준비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식 날 학교에서 나누어 드린 노란 가방 선물 다 받으셨죠? 거기 학용품에 이름을 쓰시거나 또는 동봉된 네임 스티커를 붙여서 다시 보내주시면 그걸로 열심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줄넘기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이의 키에 맞게 길이를 조절을 해서 노란 가방에 넣어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입학식 날 드린 선물 말고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학용품을 미리 구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통을 제외한 모든 학용품과 준비물은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학교에 두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실 부분은 필통 안에 있는 연필을 잘 깎아서 보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소모성 학용품, 특히 빨간 색깔 펜이 빨리 닳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정에서 잘 채워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물은 당장 공부를 해야 돼서 3월 6일까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준비물 챙기실 때
입학식 날 배부해드린 학교생활 안내라는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준비물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거 체크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준비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실 게 필통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거나 예쁜 필통보다는 떨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고 잘 망가지지 않는 천이라든가 실리콘으로 된 필통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연필은 물론 부모님께서 깎아주시면 좋긴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연필을 깎으면서 소근육도 키우고 또 스스로 준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지만 또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가 되시라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우리 학교 소통창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어요. 이알림이는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이에요. 안내도 있지만 회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제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클래스팅이에요. 네, 클래스팅은 학급의 소통 창구고요. 요거 가입을 하시려면 학교 생활 안내에 각 반 안내 코드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꼭 가입을 해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학습도 나가지만 중요한 알림장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서 또 매번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팅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좀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올해부터는 활동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연지통신이라는 학교 신문 잘 활용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클래스톡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신 저희가 수업 시간이라든지 또는 방과 후여도 회의라든지 연수 또는 출장으로 인해서 확인이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대신 확인하는 대로 바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전화가 있는데요. 학교 전화는 수업 중에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당부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친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2번째 당부 말씀입니다. 원활한 학교 교육을 위해서 이알림이, 클래스팅, 우체통은 매일 확인해 주시고 제출할 서류는 기한을 지켜서 보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안 내면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한을 지켜서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3번째 당부 말씀입니다. 준비물은 제때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준비물은 아이랑 같이 챙겨주세요. 같이 챙긴 아이는 내 가방 안에 무엇이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반면 가족이 다 챙겨준 아이는 내 가방 안에 준비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챙겨서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준비물을 못 챙겨와서 부모님께서 직접 교실로 가져다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창피해해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정문 보안관실에 맡겨주시면 쉬는 시간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목요일까지 보낼 준비물 목록, 그 학교생활 안내 책자 맨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4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준비물 이외에 고가의 물품, 현금, 신기한 학용품이나 장난감, 친구에게 나누어 줄 기념품, 선물 등은 아이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특히 이 고가의 물품이나 현금, 신기한 학용품, 장난감 등은 분실의 우려도 매우 크긴 하지만 수업 중에 아이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5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등교 시간 잘 지켜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본생활 습관을 꾸준히 연습하게 해주세요. 네, 7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준비물은 아이와 함께 챙겨주시고 소근육 발달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 기회 많이 주시고요. 학교 후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8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식사 예절을 지켜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 아이도 알 수 있게 사전에 이야기를 꼭 나누어 주세요. 네, 9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왔으니까 등교, 하교라는 올바른 표현 사용해 주시고요. 돌봄이나 방과 후 늘봄 관련 문의는요, 저희도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관련 문의는 담당 선생님께 해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10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전화 클래스톡은 자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수업 중에 아이들이 친구들의 학습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어려워한다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11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담임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면 교차 확인을 통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방과 후라든지 돌봄, 늘봄 또는 사설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은 담임 선생님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계신 해당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주셔야지 조금 더 객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다툼이 어른들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보이면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어렵게 연락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잘못을 탓하기 위해서 연락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고 또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교내에 위클래스가 있어요. 위클래스 선생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3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 관련한 상담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담할 일이 있으시면 상담을 원하시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14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안전 부분이고요. 등하교 시의 교통안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뛰어다니지 않고 걸어다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하교한 다음에는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유 불문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 가정에서도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교 규정을 가정에서도 미리 지도를 해주세요. 등교할 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하교할 때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학년인 경우에 수업 시간에 수업 도구로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학년은 그래도 휴대전화 사용보다는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드리기가 어려운 부탁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제일 앞자리에 앉혀주세요. 또는
누구랑은 짝꿍 안 되게, 누구랑은 같은 반 안 되게 해주세요. 몇 시에 무슨 약을 챙겨서 먹여주세요. 사실 학교는 아이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내 아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유념을 해주세요.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부모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지지자로서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수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협업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연지초등학교에 믿고 맡겨주신 만큼 1학년 선생님들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